네, 여러분들의 목소리 챙겨보겠습니다. 종목 고민 해결 투자 멘토링 이어가는데요. 전화, 문자 지금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예, 이 동아지질 동아지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50%고 25,000원입니다. 25,000원에 50%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예. 어이구, 이거 어떤 거 보고 들어가셨어요? 이게 뭐 보니까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샀는데 예. 그리고 좀 조금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알겠습니다. 김태형 예, 전문가 예.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종목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가격대가 좀 아쉬워요. 좀 높게 잡으셔서. 예. 네, 일단 뭐 동아지지 어떤 회사인지 알고 매수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알고 이거- 매수하신 건가요? 여기 내나 터널 들고 굴 뚫는 회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내나 토목이 많지.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TBM 공사 사업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90%나 됩니다. 예. 그래서 최근 뭐 최대 주준 지분 매각이라든지 뭐 400억 정도 뭐 이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아셔야 될 부분 뭐냐면 GTX 노선 혹시 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GTX라고 해서 이제 뭐 수도권 부근 안에서 이제 뭐 지하철 한마디로 이제 지하철이라고 보시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하철 이제 공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안에서 이제 모멘텀이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GTX 사업에 대한 부분 이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A 노선 관련해서도 이제 터널 뚫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 사업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있고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차트 띄우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전 18년 5월달 대북주로 부각되면서 크게 한번 올랐던 과거도 이제 저기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중심선 자체를 22,700원 분 중심값 자체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29,500원까지 가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시장 영향으로 테마성 종목이나 뭐 개별 이슈 종목을 크게 부각받지 못하고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단기 박스권 형성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 고점 자체인 한 28,000, 29,500원 정도를 돌파를 해야지 좀 더 크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반면에 22,700원 부근 잘 지지해주고 있는 구간 자체를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모멘텀, 이슈에 대한 부분이 갑작스레 부각이 돼서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단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700원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이제 여기 구간을 돌파한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사실 박스권 자체 의미가 뭐냐면 그냥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때문에 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조정받고 올라오게 되면 한 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꼬리 부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봉 자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봉 자체 27,500원 부분 자체를 여기를 돌파한지 여부를 보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27,500원 부분 맞고 떨어졌다면 그냥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하시고요. 27,500원 돌파를 하네? 그러면 그냥 놔두시면 되세요. 그럼 알아서 잘 갈 겁니다. 네. 시청자님. 예. 27,500원이 일단 상단 기준선인데요. 이게 강하게 갈 것 같은 분위기가 막 좋다. 그러면 더 들고 가시고 약간 여기 아슬아슬하게 간다 하시면 그 정도에서 수익 조금 챙기고 나오자 이런 관점? 도움 되셨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네네. 궁금한 부분 더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용 잘 참고하셔서 수익으로 예, 잘 나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동아지질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한시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내가 만두를 신청했나? 만두 들고 계세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28,250원요. 한 10% 되거든요. 10% 28,250원. 네. 10% 네. 현재가보다는 안 비싸게 매수를 하셨는데 언제쯤 사셨어요? 예, 7월 3일 날. 7월 3일에 예, 얼마 안 그리고 되셨네요. 또, 예, 그 후에도 좀 사고 뭐 그렇게 했어요. 네네, 이거 잘 산 건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슬이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만도 너무 매수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찌 예. 상담을 야무지게 잘 해주시는지 믿음이 가네요. 예, 일단은 증시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상승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중간중간 이제 차익 매물 때문에 이제 조정 구간을 주기 때문에 이제 뭐 손실구가 어느 정도 조금씩 나올 수는 있는데요. 이제 예.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회사잖아요. 예, 이런 거는 이제 긴 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막 사셨을 때부터 상승 추세 탔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들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일단은 만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어떤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 기업입니다. 예.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탄탄하다고 보겠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중국 수출이 비중이 약 26% 정도 되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해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예. 이제 중국 측면에서는 여파가 조금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 PMI 제조업 지수가 이제 급성장하다가 최근 들어 이 무역 전쟁 여파 때문에 약간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너무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는 네. 긴 추세로 보셔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봤을 때는 이제 재무제표를 일단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네, 장기적으로 봐도 지금 2021년 잠정 연경 영업이익까지 합친다고 해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회사죠. 수치로만 보셔도요. 거기다가 이제 자본 유보율까지 2000%가 넘는 현금 흐름이 아주 우수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단순히 이제 중국 쪽이 약간 주춤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크게는 안 오를 거예요, 아마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젠가는 이제 중국이 뭐 자원이 많은 회사잖아요. 뭐 인적 자원이라든지 땅도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당연히 제조업 지수는 길게 봤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만도도 당연히 지금 단기적으로 빠지는 것뿐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요. 일단 시청자님께서 요거를 조금 길게 보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37,500원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요게 너무 안 올라서 약간 좀 답답하시다 하시면은 31,000원 구간에서 익절해 주시고 종목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루하다면은 31,000원에 매도하고 교체. 예, 왜냐면 그러면, 좀 더 빠지면 밑으로 빠지면 얼마까지 빠질까요? 제가 봤을 때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면은 전저점 구간 한 번 찍고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한번 10% 정도 추가 매수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빠진다면. 빠진다면은 2만 얼마 8,000원 밑에서요? 지금 전저점이 보시면은 26,650원이세요. 그래요? 네. 여기 오면은 한 10% 정도 더 사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장기적으로 보셨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로? 장기요. 멀리? 네. 어머니 혹시 만도를 아주 길게 보고 계세요? 뭐 반년, 1년 이렇게 보세요 혹시? 아니 뭐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아무런 뭐 타자가 없고 그냥 멀리 보고 가져가도 될 만한 종목이 그러면 그냥 뭐 가져가도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자금이 막 급하게 필요하거나 이런 일 없으시면 장기로 봤을 때는 일단 그러면 26,650원 요 부근에서는 10%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는 31,000원까지 있는데 더 간다 그러면 37,500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좋은 수익 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통해서 만도까지 들여다봤고요. 이어서 문자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문자 주고 계세요. 빠르게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문자 주신 분, 끝번호 3003번 쓰시는 분. 4번. 필링크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쁘다고 해주셨네요. 화장빨이에요. 네, 매수가 1,970원, 비중 20%. 손실 보고 계시네요. 아이고. 추가 매수도 좀 고민하고 계시다고,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김태혁 전문가님, 필링크 요즘 좀 많이 빠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필링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테마주를 엮이게 되면서 크게 한번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로 계속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관심 밖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산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회복 가능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점, 이 회사가 이제 어떤 부분으로 보고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필링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크리스 FNC를 이제 패션 업계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27년 이후에는 크리스 FNC에 대한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결국에는 필링크 쪽으로 이제 연결 매출액이 접하게 되면 오히려 회사 자체 내에서는 오히려 호재 쪽으로 호재로 되게 되면서 실적이 또 크게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또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있던 종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매출액 자체가 줄었다 올랐다 올랐다 줄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부분이 보실 겁니다. 특히나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3년 연속으로 적자한 부분이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본전하면 꼭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올해 만약에 턴어라운드 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적자 자체가 실질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시즌까지 이전에 올라오게 되면 길게 가면 안 된다는 이제 판단이 서게 되고요. 그러다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만약에 올해도 줄어들게 된다면 실적 턴어라운드에 의해서 지금 실적 상승이 계속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만 이제 유불도 나쁘지 않았고 부채 비율도 나쁘지 않고 회사 자체는 크게 나쁜 부분이 없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렇게 보셔야 될 부분, 앞으로 좀 더 보셔야 될 부분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이제 몇 달 전에도 그랬고요. 크게 만약에 낙폭했던 상황에서는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10%, 20%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자, 아마 곧 다가올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사실 1,480원대를 잘 지켜줘야 되게 됩니다. 이전에 필링크가 크게 올라가기 직전의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사실 1,480원 부근을 고점으로 하게 되고 1,290원, 1,300원 부근을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횡보했던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간 자체 내에서 보게 되면 이 구간이 제일 강한 지지 구간이다, 저항 구간이자 지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신데, 지금 딱 저항 구간 자체 내에서 걸려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좀 조정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반등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필링크에 대한 주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480원대를 잘 지켜준다고 하면 이 구간 자체 내에서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좀 크게 보시게 되시면 대차 잔고 수량 자체가 2019년 3월 달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체는 너무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사실 올라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 이후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살짝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구름대 하단 부분이 1,7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700원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그래도 손실 줄이신 상태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하실 거니까 오히려 좀 더 수익 보고 나오지 않을까, 본전에서도 꼭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드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그럼 몇 %까지 할까요? 지금 20% 보유 비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한 10%씩 조금씩 차근차근 해보시면 좋으실 것 최대 같습니다. 30%까지 괜찮다. 네. 1,480원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 요거 지지는 좀 잘 받아야 된다라고 추가적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1,7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필링크 들여다봤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분 봐드려야겠네요. HLB 문의 주셨고요.
72,200원에 비중도 많으세요. 50%로 보유하고 계신데 아유 마음이야. 이 이슬이 전문가님 지금 되게 많이 빠져 있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그 대표적인 종목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비중이 너무 크세요. 비중이 너무 크신데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황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뭐 업황을 좋지 않게 한 이게 장본인이기도 하지만요. 일단 다행인 거는 지금 7월 1일자에 수급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딱 손절 거라고 보시겠고요. 28,550원. 요 선을 만약에 깨고 나간다면은 바이오 업황 자체가 지금 무너질 확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되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악재가 지금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죠. 지금 삼성 우려 때문에 지금 과대납폭이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임상실험 기대감이라든지 신약 개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이제서야 악재 해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뭐 요 HLB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형주죠. 바이오주 중에서도 거의 주도주급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노려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갭을 메꾸려면은 사실상 기간 엄청나게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근데 50%시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확 비중 축소를 하시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매물대 구간이 지금 8만 원에서 8만 4천 원 구간, 이 구간이 지금 매물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매물들을 소화를 하려면은 당연히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는 걸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손실 보지 않고 빠져나오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정가 오셨을 때 탈출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72,000원, 약간은 익절하실 수 있는 구간 기술적으로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지금 아직은 시기상조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야 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2,5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쭉 홀딩하신 다음에 본정가 약간 위에서 탈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8,550원 이탈만 안 하면 일단은 들고 가면요.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온다라고 말씀 주신 거 맞죠? 네. 예. HLB 체크 도와드렸고요. 속도 조금만 내볼게요. 다음 종목 볼게요. 기아차 매수가 44,700원. 매수가까지 올까요? 꼭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 김태욱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거의 주도 섹터라고 말을 해도 될 만큼 이제 자동차 섹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탓에 4월 30일 46,300원 신고가 찍으면서 지금 현재 조정받고 있는 흐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올해 초만 해도 사실 기아차가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도 거의 이제 제일 잘 팔렸죠. 차 중에서 제일 잘 팔린 차 기아차가 됐고 오히려 지금 기아차가 지금 현재 신차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셀토스라는 이제 신차가 계속 나왔던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인도 시장이 겨냥해서 만든 차입니다. 그런데다가 앞으로 이런 신차 자체가 계속해서 잘 팔리고 호조세를 보인다면 오히려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솔직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섹터가 아직까지도 계속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보시면 좋으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기술적으로도 최근 이제 6월 3일 날 48,000원 찍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오고 올라오는 흐름, 56일선 자체를 지지하고 올라가는 흐름 보시게 되시면 아직도 극상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봉상 인벨롭 자체 내에서 20주선을 지지를 하고 있고 256주선 자체를 지지를 하면서 오히려 상방 추세가 끊기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는 오히려 걱정 말고 중장기적으로 쭉 지켜보시면 큰 수익 나실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제가 보는 목표가는 기술적 위치로 보게 되면 5만 원에서 5만 1,000원 사이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차분하게 그냥 가지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하자 의견 확인합니다. 기아차였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들고 계시대요. 52,000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끝번호 0628번 쓰시는 분 우리 애청자님이십니다. 봐드리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요즘 좀 올라오긴 한데 손실이 좀 있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종목은 너무 좋은 종목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종목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이제 매수가. 요게 중요한데 조금 너무 높게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보시니까 더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에서 전고점 돌파를 노리고서 여기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정말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전고점 돌파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에 따른 조정 구간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방 추세였던 것 뿐이고요. 지금 현재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 즉 전기차랑도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보겠죠. 근데 이제 전기차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전망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너무 혼조 상황이다 보니까 테마가 이제 개별 테마주로 쏠리는 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수급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약간 중형주기 때문에 일단 재무제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도 보시면은 성장 이래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1분기에도 2018년 대비 약 2배까지는 아니어도 1.5배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2019년 2분기, 3분기까지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전체는 상당히 탄탄하다.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테마 자체도 굉장히 이제 전망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게 이제 10% 정도 비중을 들어가셨다면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겠지만 이제 비중이 약간은 크시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셔도 그냥 기다리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월봉상으로 보실게요. 최고점이 이제 61,100원인데 어쨌든 2차 전지라는 거는 정부에서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보시면은 계속해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실생활에서 계속 되고 있진 않는데 어떤 기대감 때문에라도 올라갔다는 거는 지금 이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은 61,100원 충분히 이상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이 구간 도달했을 때 저한테 다시 한번 상담 요청 주시면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챙겨봤고요. 오래 기다리셨네요.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시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예, 예. 들고 계실까요? 예, NC소프트요. 예, NC소프트. NC소프트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47만 2,848원. 47만 848원. 2,848원. 예, 비중은요? 예, 비중 50%예요. 계속 막 추가 매수 하셨네요. 예, 추가 매수 2번 일단 했습니다. 수익권이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희 김태일 예, 예.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잠깐 NC소프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텐데 뭐 아시다시피 다 게임주인 건 아시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예, 뭐 예. 리니지, 대표적으로 리니지가 있는데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도 똑같이 올라간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실적이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진다. 이런 성격이 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이제 재물을 좀 더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이제 올해 실적 추정치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좀 더 올라간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 예. 당연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실적 모멘텀 자체는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리니지 2M,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출시될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2017년도에도 크게 많이 상승했던 부분도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과 모멘텀, 게임에 대한 모멘텀 자체를 뚫고 왔기 때문에 크게 올랐었고 그간 많이 빠졌던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더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18년도 그리고 19년도 보게 되면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자체가 상향치로 이제 조정이 되고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5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쭉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그냥 박스권 안에서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바닥 구간에서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이전에 형성된 51만 원 정도 이 구간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면
시도에 대한 부분. 오늘도 소폭 0.3% 정도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볼린저 밴드 상단 자체 내에서 지지하고 있는 흐름 보게 되면 오히려 단기간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걱정 마시고 계속 들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고점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고점은 일단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중장기 추세 자체가 뚫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53만 원 부근 이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봉상 흐름 보시게 되시면 목표가는 오히려 한 55만 원에서 56만 원 정도까지도 예측 가능하니까 이 부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반 전에 예? 여보세요? 네, 예, 제가 한 달 반 전에 53만 5천 원에 팔고 나왔다가 네, 다시 재매수했어요. 네, 네. 그러면 고점을 한 55만 원에서 56만 원 보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55만 원, 56만 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봐드리면 사실 기술적으로 엠블레옵 자체를 이제 조정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 하단 자체가 37만 원대, 이제 상단 자체가 57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모멘텀과 신작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을 더 받게 되면 상단까지 가는 흐름까지 보실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직 추세가 끊기지 않고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엔벨롭 상단 부분이 57만 원까지도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53만 원 돌파했을 때 다시 연락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트레이딩에서 1차적으로 수익 보시고 이번에도 또 좋은 수익 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NC소프트였고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인디에프 작년 9월 달에 예. 3,750원에 20% 샀어요. 근데 약간 쫙 내려갔다가 이제 거진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를 그러네요. 갖고 가도 될까 아니면 지금 와, 매도를 예, 해야 예. 될까? 인고의 시간을 버티셨는데 알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많이 힘드시죠? 지금 요 종목군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패션 의류 기업이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주가 급등했던 요인이나 과거에 보자면은 이 기업이 이제 개성공단에 입주했었다는 이유로 어떤 남북 경협주를 엮여서 테마성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네네. 근데 사실상 이런 남북 경협이나 대북 테마주들은 몇 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실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일단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모멘텀보다는 시장 이슈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테마가 네네. 없어지면 급락하는 위험이 있다는 거를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군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대처를 잘 하셔야 되겠는 부분인데요. 사실 잘못 물리면은 이런 거는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물론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 저점에서 공략을 하셨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네네. 지금 요 구간에서 잡으신 거잖아요, 거의.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돌파는 못 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부터 이제 북미 실무 협상에서 미국 측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제 요 주식이 올라갈지 말지에 대한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그거는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차트상으로 보시면 추세는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슈팅 나올 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일단은 어차피 기다리신 김에 제가 봤을 때 2,730원만 깨지 않으면은 요거 급등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네, 근데 일단은 시청자님 매수가에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를 소화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은 걸리실 수가 있으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지는 남아 있으니까요. 충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원까지는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홀딩 의견 해주신 다음에 입절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4,000원까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잘 나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디에프까지 종목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이제는 빠르게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가볼까요?